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건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K-팝, K-드라마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골목 하나, 간판 하나, 밥 한 끼에까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 유튜버 줄리엣입니다. 평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4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함께하는 서울 여행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들이 처음 한국 땅을 밟기 전부터 이미 기대감은 폭발 직전이었는데요. 몸이 아파도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ref, je suis malade, mais on va en Corée. On va voir Iris. 그 설레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출발 장면이죠. 이렇게 시작된 서울 여행, 과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4사람은 가장 먼저 호텔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방 안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줄리엣은 카메라를 꺼내들며 룸투어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줄리엣과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이었는데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와 신발 공간을 보며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며 서로 눈을 마주치는 장면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Il y a nos chaussures et là faut mettre nos petits. Regardez, ils nous ont mis des trucs. Bref, voilà. 프랑스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문화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들에게는 이미 여행의 첫 번째 발견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처음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창경궁의 붉은 문 앞에 선 줄리엣 일행. 수백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와 지붕과 단청의 색깔, 그리고 그 앞을 유유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녀들은 말없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줄리엣은 이날 궁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영상 내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La Corée, c'est trop beau. Votre impression sur le temple. Trop beau, c'est apaisant. Il y a pas trop de monde, c'est Super. Eva? 그녀가 서울 곳곳에서 발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며 만들어진 진심이었던 것이죠. 궁을 나온 뒤 이들은 북촌 한옥마을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좁은 골목 사이로 기와 지붕이 이어지고 돌담 아래 화분들이 줄지어 선 그 풍경의 줄리엣은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춥니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사랑스럽다고요. 저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는 줄리엣. 한옥 마당 안으로 들어선 이들 앞에 뜻밖의 체험 공간이 펼쳐졌는데요. 방문 기념 도장을 직접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공간에서 줄리엣과 친구들은 저마다 종이를 들고 차례차례 도장을 찍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박물관이나 관광지에서 이런 방식의 기념 체험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작은 도장 하나도 여행의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당 한편에서는 전통놀이까지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대나무 화살을 손에 든 줄리엣이 한옥을 배경으로 서서 투호에 도전합니다. 투호는 일정 거리 밖에서 통 안으로 화살을 던져 넣는 전통놀이인데요. 한국 전통 보드게임을 즐기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공존하는 도시라는 것을 이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파리만 해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은 한 블록만 걸어도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이 단순한 도시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타임캡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골목 탐방을 마친 이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러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식사를 마친 줄리엣이 한마디를 던지자 분위기가 술렁입니다. 이들의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단 12유로. 하나로 약 18,000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Mais là, je n'en peux plus. Dis-leur à quel point c'était pas cher. On a payé 12 € pour 4. Alors qu'on avait des boissons. Et on avait des boissons. 파리에서 카페 한 잔이 5에서 7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4명이 음료를 먹고 12유로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가성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서울의 밥값이 외국인들에게 경악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직접 체험한 순간의 반응은 언제 봐도 남다릅니다. 다음 날 줄리엣 일행은 성수동으로 향합니다. 성수는 요즘 서울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꼽히는 곳이죠. 골목마다 감각적인 카페와 팝업 스토어가 이어지죠. 이들은 젠틀몬스터 매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매장 안에 설치된 대형 미키마우스 조형물과 F1 테마 전시 공간을 발견한 줄리엣은
이 공간을 기획한 사람이 부럽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안경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 공간이자 예술 공간으로 기능하는 한국 브랜드의 감각. 그게 지금의 서울이라는 것을 이들은 직접 확인한 것이죠. 성수동 거리를 거닐던 줄리엣은 한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틱톡에서 수없이 보아왔다는 복숭아 모양 아이스크림을 드디어 손에 쥔 것인데요. 틱톡에서 계속 봤는데 타이완에는 없어서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줄리엣. 한국의 편의점 간식이 이미 글로벌 콘텐츠가 되어 있다는 것. 줄리엣이 타이완에서도 한국 편의점 간식을 보고 싶어서 수소문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성수에서의 마지막 코스는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천장을 가득 메운 나선형 서가와 수만 권의 책들이 만들어내는 풍경 앞에서 줄리엣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는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는 순간의 압도감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Grande librairie. Genre là, il y a plein de livres partout. En vrai, sur les photos, moi, je m'attendais à ce que ce soit plus grand, mais c'est trop impressionnant. Genre vraiment, j'ai envie d'acheter plein de livres, là, ça m'a redonné envie de lire. 상업 공간 한가운데에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그냥 코엑스의 한 공간이지만 줄리엣의 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문화 인프라였습니다. 파리에 국립도서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업시설 한가운데에 거대한 도서관이 자리한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오전 줄리엣은 올리브영을 방문합니다. 평소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쇼핑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는데요. 올리브영이라는 공간을 두고 스킨케어의 천국이라고 표현한 그녀.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구하려면 직구나 한인마트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골목마다 올리브영이 있고 그 안에는 수백 종의 K-뷰티 제품이 가득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고 그 발원지인 한국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줄리엣은 호텔로 돌아오며 카메라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어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그 안에서 줄리엣이 서울로부터 받아온 것들은 단순한 관광지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밥 한 끼에서 느낀 풍요로움, 한옥 골목길에서 발견한 고요함, 젠틀몬스터 안에서 느낀 창의적 충격,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에서 올려다본 책의 숲. 이 모든 것이 쌓여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그 한 문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행을 마치고 짐을 꾸리는 줄리엣의 손이 조금 느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떠나기 싫은 도시.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어지는 나라. 그게 지금 서울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언제나 처음 이 땅을 밟은 외국인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